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회화하고 너무 괴리된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은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어느 누군지 몰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나 더 어렸을 때는 유치원에서 담임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 그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림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학습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림을 사실 그렇게 그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뭔가를 그리라고 그러면은 뭔가가 조금 엉성하면 선생님이 그걸 꽉 채우라고 아주 열심히 꽉 채워야 잘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뭐 나비 한 마리를 그려도 노란색 하나로 전체를 열심히 칠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반저부터 여러분들 이 머리에 박혀 있는 그 고정관념을 제가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림을 정말 이렇게 전공해 보면요 결코 그거와 반대 개념이에요. 꽉 채우면 망친 거예요. 절대 꽉 채우지 마세요. 프랑스나 이런 선진국의 어린아이들이 그린 여백을 많이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은 항상 어떤 흥에 대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막 노동력을 대가로 뭐 결과를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즐겁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손으로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정말 가볍게 뭐 기껏해야 유화물감 뭐 파스텔 이런 것들을 그리는 노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려서 손이 그냥 막 지칠 대로 그냥 했던 그런 추억들, 응? 크레용으로 막 사정없이 그렸던 이거는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특히 이 목탄이라는 재료를 기초로 해서 유화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목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재료가 일단은 거칠기 때문에 물론 입자는 곱지만 이렇게 그려보면은 연필에 비하면 상당히 무른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가지고 직성이 안 풀리기 때문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열심히 꽉 채우도록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꽉 채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채워지는 방법은 절대로 이렇게 된 곳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전혀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면적을 하나 칠한다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칠하세요. 이렇게 해서 형태선이 맞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일부러 여지껏 형태선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 자연스럽게 지나간 자리를 칠하지 말고 그 나머지를 이렇게 칠해서 덮어나가는 과정을 올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그린 그림보다 이렇게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게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보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훨씬 더 느낌이 좋습니다. 휴지 어딨죠? 휴지? 비비는 것도 처음부터 함부로 뭐 으면은 비비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비면은 뭐 사정없이 비비거든요.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 또 비벼요. 그럼 또 비벼요. 계속 이럽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 톤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항상 다음번에 그릴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잘한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세요. 그리고 터치를 억지로 세게 하지 마시고 물론 세게 칠할 때는 여러 번 이렇게 하지 말고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세게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반복해서 특히 이렇게 방향을 막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바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연필도 마찬가지예요. 연필을 처음에 진한 색을 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먹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선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선으로 자꾸 톤을 연습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정없이 겹치는 거를 연습합니다. 그럼 연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은 연필할 때 필요한 것만 딱 올립니다. 너무너무 맑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것보다는 결을 가지고 자기가 행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에어리어를 바른다 그러면 적당한 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메꿔 나가다 때로는 이렇게 진한 색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부드럽게 칠하기도 해요. 이게 항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디는 쓱 해다 또 이렇게 끝나요. 또 다시 한번 액센트가 매개에 될 때는 부분적으로 세게 가기도 하죠. 또 때로는 부분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자리도 생기고 여유 있게 또 덜 비비는 자리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림은 자꾸 뭔가를 생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이거는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급하게 내가 지우개를 쓰면 이거는 완전히 최악으로 가는 거죠. 제가 지우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톤을 회복시킬 수 없는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불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억지의 방향은 정말 저는 안 된다고 좀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항상 여유 있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화를 디자인처럼 깨끗하게 그리려고 에어리어를 만들려고 형태선을 지키려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다 그리지 마시고 다 그리면 안 돼요. 다 하면 망친 거예요. 여유 있게 남겨놓으시고 덜 그리세요. 그리고 톤을 먹이다 보면 조금 거칠지 않게 거친 건 안 됩니다. 거칠다 이건 나쁜 거예요. 부드럽다 이게 회화예요. 부드럽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똑같이 진하게 해더라도 결대로 칠을 이렇게 해야지 결이 아닌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방향을 바꿔서 칠하면 큰일 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이제 연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잔재를 갖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 연필부터 시작하면 다 그렇게 거요. 근데 목탄을 배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필도 결대로 그어야 되는데 그래서 목탄도 바탕을 붓처럼 붓도 그렇게 합니다. 유화붓을 칠할 때 이렇게 결대로 발라서 부드럽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진하게 해더라도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톤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비빌 때도 싹싹 비비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려서 다음 여지를 두어서 뭔가 덜 그려져야 다음번에 생길 수 있는. 항상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다 많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딘가 여유를 남겨놓은 거니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학생들 이렇게 보통 요즘 다 무술학원에서 그래서 그림을 배우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열이면 열 학생들이 무대뽀로 그냥 일단은 깝니다. 누가 힘세냐 이거 자랑해요. 그림은 절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텁기로 가는 거예요. 두텁기. 두텁다라는 말이 있어요. 두텁다. 이것은 톤을 나타내는 것인데 항상 여유 있게 바르는 사람은 층이 폭이 넓어져요. 깊이가 생기고 근데 계속 힘으로 붙이는 사람들은 빤빤해집니다. 빤빤하다는 건 뭐예요?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면 그림이 얄팍해져요. 포스타 깊이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스타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회화는 생각보다 두텁고 약간 지저분틱한 느낌이 있어요. 얼룩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얼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탄지가 이렇게 결이 있게 나온 이유가 그 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그린다. 예를 들면 사과를 그린다. 그럼 사과 이렇게 스케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빡 바르는 게 아니라 결대로 내가 이렇게 볼륨을 나타내야지. 이러면 한 번에 잘 그리려 하지 말고 결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그리면서 강약을 조절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게 나오는 자리에서는 일부러 덜 그려요. 밝으면 덜 그리거든요. 할래다 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진한 자리가 나와서 어두운 자리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조금 처음부터 힘을 쏙 줘서 이렇게 과하게 발라 들어가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변화를 유도해서 조금 더 질감을 나올 생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느낌이 나온다 싶으면은 이제 초벌로 이렇게 목탄이 어느 정도 가해져서 전체가 좀 느낌이 제법 그런 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음면을 제가 뭐라 했어요? 깐다 그랬죠, 그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중간 단계는 까는 것도 아니고 안 까는 것도 아니고
살짝 기운을 여운을 주라 했어요. 그래서 약간씩만 그 느낌을 덜 그린 상태에서 나오면은 그리지 않아도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톤을 두텁기가 재구시를 하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열심히 그려서 다 덮어버리면 그릴 게 없어져요. 그럼 뭐예요? 다시 포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이게 덮였으니까 뭐 여기다가 다 깔아놨어. 그럼 결론지 지우개로다가 만화처럼 여기다 하이라이트 빵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하기 바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그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거를 일단 빼버리세요. 그림은 적게 그리는 거예요. 적다. 적게 그리고 진행 방향, 볼륨. 이건 입체감을, 부피감을 나타내는 거죠. 볼륨. 이거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윗면적, 빛을 받는 쪽에서는 무조건 안 그린다. 적게 그린다는 거를 꼭 마음속에 두세요. 그리고 여기는 궁극적으로 과감하게, 물론 비벼서 접근하는 건 아니죠. 쓱 결대로 조금 더 스피디하게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쓱 먹이는 거, 그런 정도만 해서 그려야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와 여기가 큰 차이로 행위라고 얘기할게요. 행위가 많은 자리, 행위가 적은 자리로 구분하세요. 그림은 항상 행위가 많으면 전체가 많다, 망친 거예요. 항상 행위가 적은 자리를 어딘가 둬야 돼요. 이것이 더 잘나기 위해서 좋아요. 학생들은 요즘에 배경을 안 그리는 그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그림은 배경 없는 그림이 없어요. 배경을 나중에 행위를 높여줌으로 해서 지금 배경을 한번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배경에서 이런 많은 행위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행위가 바깥쪽에 많다라는 것이 대비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 볼륨이 더 한껏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위가 적은 거와 많은 것이가 대비가 되면은 그게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항상 열심히 그리는 사람, 밝음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면 여기 색깔이 여기 빨간색 하나로 여기부터 열심히 그리거든요. 그럼 뭐예요? 행위가 다 많아지니까 대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려면 적게 그린다. 볼륨을 살리면서 어딘가 행위가 적다라는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그리지 말라. 그림은 그리는 게 아니라 안 그리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딜 남길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거. 그게 어딜 그릴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반인데 어딜 그린다면 어디를 남길까? 이걸 같이 상대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 행위를 많이 가함과 적게 가함의 대비. 이것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윗면 구조와 아랫면 구조, 아랫 구조와 윗 구조에 대비한다. 그런 결론 좀 뭐예요? 빛을 향한 윗면 구조는 행위가 적거나 자꾸 비우려고 노력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밑면 구조나 공간 구조는 대부분 행위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밝음을 떠올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디를 남기고 어디를 덮을 것이냐, 맨날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 제일 기본인데, 여러분들은 형태라는 틀, 나는 똑같이 형태를 떠가지고 메꿔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꽉꽉 채워라고 숙제를 내줬던 것을 그 고사리 손으로 앵벌이처럼 그렇게 해왔던 이것이 자신을 그렇게 해쳤다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오늘 요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것들 중에 그것을 부각시켜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그림이 쉽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